뮤직 매거진 뮤브 17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연경입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지금 한 2주 동안 또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그립진 않으셨나요? 정경연 씨 반갑다고 네, 나오면 항상 댓글 너무 감사했는데 이름이 네네. 조금 틀려서 해도 애정이죠 뭐. 그쵸. 네. 경연으로 살면 되죠. 아직 이제 이름이 완전히 익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비스무리하게는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저희 애청자이신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반겨주셔서 또 우리 연경 씨가 아주 반가워했고 네. 저희도 참 감사했습니다. 답방에서 댓글 남겨주신 분. 저희 뮤브가 7월 말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네. 벌써 12월이고 2023년도 마지막 달이 시작됐어요. 네. 이제부터 남은 12월 방송 한 3주에 걸쳐서 올해 음악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준비했죠. 네. 이렇게 연말이면 늘 1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가 가는 그런 아쉬움을 달래게 되는데요. 민재 씨에게 2024년은 어떤 해였나요? 항상 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 다사다난한 해였다 그런 얘기를 그냥 의뢰하지만 네. 올해는 진짜 다사다난한 해였어요. 그래서 뭔가 개인사적으로도 이제 내년에 어떤 인생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그쵸. 네, 준비를 하면서 1년이 다 갔고 그리고 일적으로도 뭐 하던 일을 마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뮤브도 오랫동안 준비해서 런칭을 했고 그런 것들이 올해는 진짜 정신없이 갔다. 네. 그래서 돌아보면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년인데 한 2년은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앞으로 또 이제 마돈나 공연을 보러 가시잖아요. 우리 녹음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지금 내일 오후에 제가 비행기를 타서 벌써 입이 희죽희죽 거리죠? 아직 짐을 하나도 못 싸가지고 이제 우리 녹음 마치고 집에 가서 짐을 쌀 건데 네. 마돈나 보고 뭐 아바도 보고 야, 봐요? 아바 아레나 가서 볼 거고 제가 다녀와서 또 런던에서 있었던 일들 네. 자랑해 주세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경 씨는 2023년 어떠셨어요? 좋게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었고 네. 아직도 힘들고 네네. 그쵸. 이제 저희 뭐 제 인생 개인사적으로도 조금 일이 많았고 뭐 바깥에서도 일도 많고 한데 네. 그나마 저는 뮤가 조금 탈출구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럴 때는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저 그 말 할 때마다 민재 씨 진짜 패고 싶은 거 아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다들 힘들다. 참아라. 나만 유난 떨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한결 마음 가벼워지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꼰대가 되셨나요?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 힘듭니다 지금.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는 거 네.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뮤브 얘기로 돌아와서 네네. 2023년 음악계도 저희가 한번 회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브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연말 결산입니다. 이름하여 2023 뮤브 어워즈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2부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1부에서는 종합 분야를 먼저 시상합니다. 사실 뭐 이게 말이 시상식이지만은 뭐 트로피도 없고 부상도 없고 그래서 그쵸. 좀 아쉬운데 내년에는 작은 기념품이라도 뭐 어떻게 수건이라도 하나 맞춰가지고 꼭 드렸으면 왜냐면 트로피 같은 거 솔직히 하등 쓸모 없습니다. 이 그쵸. 그래미 트로피 이런 거는 자랑이라도 되지만은 뮤브에서는 트로피보단 수건이 낫다. 40수 정도로 저희 좀 굿즈를 좀 만들었으면 네네. 좋겠어요. 좀 톡톡한 걸로 네. 호텔 수건 같은 거 실용적인 이런 거 거. 실용적인 걸로 네. 하면은 오랫동안 기억 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거 수건이라도 하나 맞춰서 드릴 걸 그랬네. 네. 아쉽지만은 내년에는 좀 기약해보고요. 오늘은 올해 음악 이슈부터 좀 올해 꼭 기억해야 할 좋은 음악들 이런 것들 준비했으니까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3 뮤브 어워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문은 올해의 사건이죠. 네. 후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시상식은 이제 저희가 각자의 후보를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각자 추천한 후보가 있는 거죠. 그럼 네. 그 후보 중에서 우리가 좀 논의를 통해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올해는 참 음악계 다사다난했다. 음악계 네. 역시 참 웃긴 사건도 많았고. 예.
그리고 참 뭔가 씁쓸한 사건들도 많았어요. SM의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네. 50-50 사태라든지, 또 우드스타 코리아의 네. 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건 단연 50-50 사태였던 것 같아요. 올해 이 팀을 둘러싼 모든 일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네. 많았잖아요. 뭐 빌보드에 올라가고 뭐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이런 것들도 참 놀라웠는데 갑자기 전속 계약 그 분쟁이 벌어지는가 네. 하면은 뭐 템퍼링 논란도 네. 생기고 뭐 활동을 중단하고 뭐 법적인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완전체가 결국 와해되고 네. 이런 걸 볼 때 와 참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참 놀라웠고 사실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진상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전후 사정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 참 심각성을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이런 어떤 뭐랄까 사업이 있어가지고 네. 자문회의를 갔다 왔는데 여기서도 제일 큰 화두가 이거였어요. 50-50 논란과 어떤 템퍼링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네. 템퍼링은 이제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빼가는 그런 행태를 말하는데 참 이런 것들은 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근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이러면 진짜 이건 인재 빼돌리기 식인 거잖아요, 맞죠. 결국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방지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런 좀 파행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결국 50-50는 키나 한 명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팀이 어떻게 될까?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 제게는 참 잊을 수 없는 올해 사건 중에 후보로 50-50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참 아쉽죠. 이번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도 그 멤버 한 명만 참가했다고 맞아요. 하니까 사실 피프티라는 그룹이 뭐 틱톡에서 터지고 그렇게 차트 탑 40까지 오르는 그런 좀 영광을 얻었는데 이런 어른들의 사정이라고 그쵸. 해야 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 팀이 와야 되는 게 참 안타깝네요. 연관 차트까지 갔었으니까 참 아깝죠. 네. 앞으로 좀 좋은 쪽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건은 좀 그래도 가벼운 사건을 준비했어요. 가볍고 네네. 조금 다들 알았으면 좋겠는 사건인데 버추얼 아이돌의 흥행입니다. 이제 버추얼 아이돌 하면 보통 가상 아이돌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건 사이버 가수 아담, 뭐 라이엇 게임즈의 KDA,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메이브 이런 아이돌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그룹들은 사실 미리 제작된 캐릭터에 이런 캐릭터 CG에 아티스트의 음성만 입히는 그런 캐릭터 형식인데 올해 이제 팬들을 조금 움직이고 음악계에서 화두가 됐던 그런 아이돌들은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트래킹해서 그런 기술을 적용한 버추얼 아이돌이 실시간으로 이제 팬들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제법 큰 규모의 팬덤을 모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팬들의 활동이 결국 메인 스트리밍 차트에 또 올라가면서 대중에게도 결국 알려지게 된 그런 결정적인 해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버추얼 아이돌들의 양상을 보면 일본 서브컬처의 문화를 조금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모양새가 커요. 네네. 뭐 키워드로 뽑자면 지아돌, 보컬로이드, 그다음 우타이테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조금 종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아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인디돌이라고 하죠. 일본에서 탄생한 어떤 개념인데 아이돌이에요. 근데 주요 레이블과 계약을 하지 못하고 소규모 클럽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팬들과 직접 만나서 라이브 활동을 하는 그런 아이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돌들이 메이저 미디어에도 노출될 기회가 없죠, 사실. 대표적으로 하시모토 칸나, 네네. 천년돌이라는 유명한 짤을 탄생시킨 이 하시모토 칸나도 지하돌 출신입니다. 이렇게 대형 기획사가 제작한 아이돌이 아니라 자의로 또는 아니면 스트리머 크루들이 모여서 제작되는 경우가 좀 많다는 점이 이 지아돌과 버추얼 아이돌의 교집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컬로이드와 우타이테라는 측면에서는 주로 미쿠, 렌 이런 조금 보컬로이드 캐릭터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모습으로 VR 아바타를 제작을 하고 요 보컬로이드로 제작된 일본 노래들을 커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일본 우타이테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들을 주로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부른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점에서 버추얼 아이돌이 좀 우타이테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요 얘기는 사실 저희 황선화 평론가와 했었던 그 네네. 에피소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네.
뭐 이런 버추얼 아이돌에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이세계 아이돌 그리고 이세계 아이돌들의 라이벌로 여겨지는 스텔라 라이브 소속의 버추얼 스트리머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버추얼 아이돌 중에서는 이제 플레이브가 지금 가장 뚜렷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네. 해외에서는 뭐 복스 아쿠마라는 영국 출신의 버추얼 스트리머가 있어요. 네. 영국인이고 이제 영어로 방송을 하는데 구독자가 무려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고 일본 노래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추얼 아이돌들이 굉장히 팬덤이 큰 규모로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할 만한 행보는 아무래도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6인조 여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입니다. 네. 2021년에 데뷔 뭐 또는 런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2021년에 이제 나왔고 우아쿠시라는 인터넷 방송인이 오디션을 통해서 직접 모은 인재들이에요. 실제로 이 멤버들이 VR 챗이라는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주로 모여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캐릭터를 입고 있지만 가상 세계에서 만나서 연습도 하고 라이브를 한다는 점이 아이돌과 똑같죠. 사실 생태계가.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이게 무슨 오타쿠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세계 아이돌이라는 그룹의 키딩이라는 노래가 멜론 핫백 차트 1위를 찍었고 멜론 명예의 전당 4관왕 그러니까 음원이 발매되고 나서 24시간 내에 100만 스트리밍을 넘어선 그런 노래에 대해서만 이 명예의 전당 타이틀이 주어지는데 여기 4관왕을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세계 페스티벌이라는 음악 페스티벌에서 실제 라이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라고 하기엔 화면을 띄워놓고 이제 VR 그 플랫폼에서 라이브를 진행을 한 건데 이게 CGV에서도 동시 송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매진 행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팬덤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정도면. 심지어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이 이세돌이라는 IP를 활용해서 웹툰이 연재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SM이랑 하이브가 그토록 성공시키고 싶어 했던 아이돌 IP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제 일반 좀 대형 스트리머긴 하지만 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직접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탄생한 이 사업들이 줄줄이 이제 성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시사할 만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남자 아이돌 그룹 중에서는 플레이브라고 있습니다. 이제 로컬라이징을 시도한 그룹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서 말했던 이세계 아이돌이 약간 일본의 서브컬처, 일본의 애니 문화를 조금 받아들였다면 플레이브는 한국의 웹툰 작화에서 따온 그런 VR 캐릭터, 그런 아바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5인조 남자 버추얼 그룹이고 아무래도 이런 소위 씹덕스러운 캐릭터가 아니라 웹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웹툰 캐릭터를 갖고 오다 보니까 팬들의 결집력도 상당하고 플레이브의 미니 1집 아스테롬이라는 앨범이 발매 첫 주에 이미 20만 장을 판매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터 차트에 따르면 9월 중에 정품 앨범 인증이 가장 많이 된 앨범이 또 플레이브의 앨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어떤 한국의 서브컬처의 일부 문화가 아니라 거의 대중 메인스트림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성적들이 일반인 대중에게도 가시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이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게 일부가 향연한 어떤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더 나아가서 한국 대중음악의 어떤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의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 이 VR 아바타 뒤에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우타이테들이 좀 더 많이 버추얼 아이돌로 데뷔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2D 덕후들은 사실 더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실제하는 아이돌의 팬덤만큼이나 큰 화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사실 이 버추얼 아이돌의 음악들도 메인스트림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대중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음악 컨텐츠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경 씨가 생각하는 올해의 사건은 이 버추얼 아이돌들이 차트에 들어갔다. 네, 이거죠? 차트에 들어갔고 흥행을 했다.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의 존재는 항상 있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마니아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다가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우리 주변에서도 느껴지고 좀 체감이 됐던 해 같아요. 그래서 그 MBC 라디오 아이돌 라디오에서 그 공개 방송처럼 콘서트를 했는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거든요. 가을에. 근데 그때 이 플레이브라는 팀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영케이 나오고 뭐 이승윤 나오고 루시 나오고 그때
에이티즈 나오고 막 했는데 네. 그 중에도 플레이브가 있었는데도 반응이 뭐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상당한 호응을 이제 끌어냈던 그런 걸 볼 때 이제 관계자들은 놀라는 거죠. 아, 이게 확실히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저도 올해는 참 많은 기자들에게 이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고 네.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시대의 문화는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10대들, 20대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관심이 가고 그리고 음악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 않아서 네. 앞으로도 좀 승부를 볼 수 있겠다. 특히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 그 애플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비전 프로.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면은 환경이 좀 갖춰졌을 때 그 콘텐츠가 따라와 주는 거니까 뭐 지금 에스파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메가박스에서 그 VR 콘서트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진짜 실감 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비전 프로라든지 여러 가지 VR 뭐 XR 기계들이 좀 대중화되면은 이런 팀들 또 이런 콘텐츠가 더 뜰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VR 챗이라는 플랫폼이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기엔 조금 어렵다고 해요. 좀 아무래도 코딩을 직접 할 수 있고 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본 플랫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비전 프로가 나오고 좀 더 일반인들이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고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구현이 되면 사실 버추얼 아이돌의 이 영역도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는 거죠. 누구나 아이돌이 될 수 있고 누구나 그쵸. 좋은 음원을 내면 차트에 들어갈 수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좀 새로운 시대로 가는 어떤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두 가지 50-50 사태와 연경 씨가 준 버추얼 아이돌의 흥행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좀 하면 좋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안 좋은 기억으로 한 해의 어떤 사건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역시 좀 좋은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선정한 올해의 사건은 발표해 주세요. 네. 올해의 사건은 버추얼 아이돌의 흥행입니다. 네, 제게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쵸. 네. 요거 관련해서 저희 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플레이브의 6번째 여름. 오늘은 연말을 맞아 2023년 음악계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 2023 뮤버워즈 1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올해의 신인인데요. 이거 참 중요한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연경 씨부터 준비하신 후보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선정한 올해의 신인은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네. 4인조 걸그룹인데 나띠가 들어가 있는 나띠가 소속돼 있는 그룹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시스틴에도 나왔던. 저는 사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어떤 시각적인 컨텐츠는 안 봤어요. 철저하게 이제 음악만 들었고 네네. 그래서 음악적인 측면에서 왜 제가 뽑았는지 읍소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앨범이 2장밖에 안 나왔어요. 둘 다 EP고. 네. 근데 이 2장의 EP만으로 그룹이 지향하는 음악이나 컨셉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EP 타이틀만 비교해봐도 쉬, 그다음에 배드 뉴스거든요. 각각 타이틀곡이. 이게 이 두 곡이 이어지는 흐름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의 사운드를 제일 위시하는 모양새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힙합과 R&B의 만남이 좀 본격적으로 팝 문법으로 편입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넬리 퍼타도, 푸시캣 돌스 이런 뮤지션들의 R&B 트랙이 막 스쳐 지나갔는데 정말 영민한 점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앨범이 셀프 타이틀 앨범이에요. 키스 오브 라이프. 네네. 보통 셀프 타이틀 앨범은 아티스트가 자신 있을 때나 혹은 좀 다른 국면에 접했을 때 그때 좀 비로소 내는 이미지가 강한데 네. 얘는 그냥 데뷔 앨범부터 키스 오브 라이프를 박아버린 거죠. 그 타이틀곡 쉬에서 그 지향점을 보여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멤버 개별 개인곡들이 쫙 나열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게 되게 이제 멤버 자기소개처럼 앨범을 꾸렸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음악 할 거야. 그리고 멤버들은 이런 색을 가지고 있어라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앨범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낸 게 이제 Born to be XX.
이 미니 2집인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키스 오브 라이프의 음악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 이제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명을 가지고 이제 노래들이 진행이 되는데 배드뉴스 얘기는 사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제가 굉장히 길게 말을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My 808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네네. 노래가 사실 이 앨범을 대표하는 노래라고 생각이 되는 게 롤랜드사의 이제 808 드럼머신 자체가 팝 그리고 힙합 컬처에서 되게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808 리듬을 활용한 힙합, R&B 노래들이 다 대박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냈다는 건 우리가 808 베이스 사운드를 썼으니 우리는 무조건 뜬다. 우리는 무조건 히트한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노래예요. 이 노래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운드도 막 베이스 사운드가 엄청 쿵쿵 되는데 앨범의 도입곡으로도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 곡이 Says It이에요. 이게 발라드인데 사실 R&B 팝 가수들이 앨범에 꼭 한두 개씩 넣는 그런 어쿠스틱 팝 발라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앨범 구성을 봤을 때 단순히 복고적이어서라기보다는 대세가 뭐 저지 클럽이든 뭐든 뭐 드릴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키스 오브 라이프는 이런 느낌으로 갈 거야. 라는 선전포고를 하고 또 실제로 이 집에서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그냥 마이웨이라는 거죠. 네. 그 마이웨이 그 태도에 저는 푹 빠졌고 그런 면에서 어떤 아이돌 그룹들보다 좀 선명한 이미지와 그룹의 색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올해 가장 구분되고 가장 눈에 띈 신인이 아닌가 해서 저는 올해의 신인으로 키스 오브 라이프를 선정했습니다. 네, 사실 뭐 데뷔한 지가 아직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뭐 작품이 많이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참 눈에 들어오는 팀이죠. 네. S2 엔터테인먼트 소속인데 하반기에 데뷔했으니까는 앞으로 또 보여줄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올해 신인 좀 후보를 추리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게러 기타의 라이즈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최인경 이 사람 발라드를 진짜 잘 쓰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도 키스 오브 라이프였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도 키스 오브 라이프 얘기를 좀 더 해야겠다 생각한 거는 얘기하신 것처럼 독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많은 걸그룹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좀 안 하는 음악이라는 거죠. 네. 아이브라든가 뉴진스라든가 우르세라핌이라든가 여러 가지 팀이 있지만은 그 팀들과는 좀 구분되는 이 90년대, 2000년대 R&B, 댄스. 아까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얘기도 했지만 정말 알리아 음악도 생각나고 네. 뭐 그런 음악들이 특히 많이 생각나는 팀인데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을 전면에 가져오는 팀은. 본격적으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봤을 때도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팀이다. 신인이지만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 실력적으로 또 음악도 준수하고 여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프로듀스 그 출연했던 이혜인 씨잖아요. 아 정말요? 네네. 기본적인 정보를 챙기지 않고 아 저는 음악을 좀 음악 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MBC의 음악 중심. 아니 저도 음악은 듣죠. 근데 이거 기본 챙겨야지. 네. 죄송합니다. 이혜인 씨가 이거 디렉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슬쩍 본 것 같긴 해요. 놀란 네. 척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분의 어떤 역량도 참 두드러진다. 네. 사실 이분도 뭐 프로듀스 나오고 아이돌 학교 나오고 좀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이 팀을 만들면서 그런 점에서 좀 재능을 꽃피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대중적으로 두각이 막 나타나는 팀은 아니죠. 네. 차트에 막 들어왔다거나. 근데 점점 입소문도 나고 있고 앞으로 더 주목해야 될 그런 네. 팀이 아닌가. 사실 저는 신인을 뽑을 때는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올해 진짜 잘했어도 사실 그렇잖아요. 올해 진짜 잘했는데 이게 마지막 불꽃이야. 처음이자 마지막 불꽃이야. 이런 팀도 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쭉 생각해 보면은 네. 이 팀은 어떤 잠재력이 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이런 팀을 놓고 생각했을 때 어떤 쪽에 신인을 줘야 할까 생각하면은 저는 잠재력이 있는 쪽에 더 네.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내가 어떤 상업 시상식이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올해 뉴진스, 뭐, 잘한 팀을 네. 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어떤 좀 크리틱한 시선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팀을 네.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래서 키스 오브 라이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올해 신인 주인공은 뭐
긴장감 없이 키스 오브 라이프에게 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희가 축하하는 거 맞죠? 뮤브가 그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듣고 키스 오브 라이프 듣고 뭐 뮤브에서 신인 올해 신인으로 뽑았대. 그럼 뭔데? 태그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꼭 태그해서 알리겠습니다. 어떻게든 5편을 써서라도 네. 저희가 생각하는 올해의 신인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수건을 만들었어야 됐네요. 수건 만들어서 회사 쪽으로 보냈으면은 올해의 신인 이름 딱 박아가지고 자수로. 괜찮네.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또 저희가 다음 부문을 바로 이어갈 건데요. 바로 올해의 숨은 명곡입니다. 흥행 규모나 타이틀곡 여부와 관계없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더라도 꼭 들어봐야 할 좋은 곡을 추천하는 순서인데 민재 씨는 어떤 노래 추천하시겠어요? 저는요, 제가 계속 이렇게 딱 찐 후보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 곡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좀 그래도 챙겨가시라. 우리 방송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 팀만 딱 소개를 하지만은 그런 개념인데요. 먼저 생각했던 후보는 태용의 관도, NCT 수록곡이었고, 그리고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제가 이건 뮤브 초창기에 인스타그램 추천곡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이랑 씨의 삶과 잠과 언니와다. 이것도 참 서글프고 기억에 남는 노래인데요. 제가 준비한 노래는 유다빈 밴드의 항해라는 곡입니다. 유다빈 밴드는 5인조 혼성 밴드인데 보컬과 기타의 유다빈, 기타의 이준형, 그리고 드럼의 이상훈, 건반의 유명종, 베이스의 조영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엠넷에서 방영했던 그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서 네. 이 팀이 3위였습니다. 1위가 터치드, 2위가 설, 3위가 유다빈 밴드였는데 제가 볼 때 요즘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 성장세? 아주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는 팀 중에 하나가 이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이 12월 7일에 나가는데 12월 8, 9, 10, 3일 동안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공연하는데 다 매진됐어요. 와. 사실 그 공연장이 그렇게 작은 공연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대에 있는 뭐 소규모 클럽 이런 규모가 아닌데 와 3일 공연을 가득 채웠다. 이거는 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제가 올해 뮤즈온 그 심사를 갔을 때 결선에 이 팀이 나왔어요. 근데 와 보면서 어떤 심사를 떠나서 제가 진짜 이 팀의 무대를 즐겼던 기억이 나요. 라이브를 너무 잘하고 또 무대 매너도 굉장히 뛰어나고 곡도 잘 쓰고 사실 여기 있는 이준영 씨 같은 경우는 기타리스트 본인 솔로곡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을왕리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이분의 어떤 음악적인 재능 그리고 어떤 역량 이런 것들과 유다빈 씨 보컬 이분 제가 볼 때는 진짜 스타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잘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그래서 사실 그런 심사 자리가 좀 어렵고 네. 떨리는 그런 자리인데도 뭐 본인 떨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신감 있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모습 아, 록스타네요. 와 그래서 저 참 인상 깊게 봤고 이 항해라는 곡은 약간 2000년대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피아노 기반으로 한 팝 락 같은 그런 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멜로디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가사적으로도 그 인생을 어떤 항해에 빗댄 거죠. 그래서 이 노래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다빈 밴드의 항해 준비했습니다. 이 네. 팀의 뭐 소셜 미디어 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 팀에서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유다빈 띠고 밴드가 아니고 유다빈 밴드다. 요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던데 또 이런 표기법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영경 씨가 준비한 숨은 명곡 어떤 곡인가요? 아, 민재 씨가 이제 여러 곡을 얘기하니까 네네. 저도 그럼 여러 곡을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네. 저는 이제 에스파의 Till We Meet Again 그리고 스파이시 앨범의 맨 마지막 곡 이제 네네. 엔딩 곡인데 요 곡과 그다음 뭐 카더가든의 내겐 그 아무도 없을 거야. 이 노래들 정말 잘 들었고 특히 카더가든 같은 노래는 앨범 자체도 굉장히 잘 들었어요. 네. 되게 굉장히 서글프고 발라드는 아니고 굉장히 저번에도 제가 추천했던 곡인데 굉장히 도회적이고 카더가든의 매력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노래였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곡은 바밍 타이거의 라이엇이라는 노래입니다. 네네.
사실 바밍 타이거가 원래는 힙합 그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글로벌 팬들을 좀 몰고 다니는 팝 그룹으로 좀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라이엇이라는 곡이 지난 10월 발매된 바밍 타이거 앨범 January Never Dies의 수록곡이에요. 그러니까 팝 그룹으로서 이 앨범 자체가 뭐 힙합, 일렉트로닉, 록, R&B 정말 많은 장르의 정말 많은 스타일의 사운드를 다 담고 있는 그런 종합적인 앨범이거든요. 이 라이엇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히 클래시에 저는 비교하고 싶어요. 클래시, 네, 영국 클래시. 밴드. 네, 영국 클래시.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사실 클래시가 섹스 피스톨스보다는 멜로디가 굉장히 강하고 멜로디가 주력인 밴드, 펑크 밴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런던 콜링에서 뭐 펑크를 가지고 뭐 스카를 했다가 팝을 했다가 뭐 별 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저는 가장 두드러졌던 게 클래시가 팝 멜로디 하나는 참 작정하면 잘 쓰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라이엇의 추구미가 딱 런던 콜링의 클래시가 아닌가. 그러니까 펑크 곡이에요. 그 락 중에 그 펑크 장르의 곡인데 멜로디도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요. 멜로디 자체가. 그리고 이 노래를 뽑은 가장 큰 이유는 바밍 타이거의 멤버인 머드 더 스튜던트가 네. 사실 이전에도 펑크에 기반한 트랙을 냈었어요. 한번. Off the Road Jam이라는 정말 좋은 노래인데 이게 완전히 펑크 곡이라기보다는 이제 펑크 게러지 사운드에 기반한 그런 트랙이에요. 근데 네. 그 노래의 어떤 연장선인 것도 같고 이 라이엇이 갖는 의미가 이제 바밍 타이거는 더 이상 어떤 힙합이라는 단 하나의 어떤 장르에 국한된 그룹이 아니라 정말 대중음악의 모든 사운드를 다 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였던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성향에도 맞았고 이 그룹의 디스코그래피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었고 무엇보다 정말 클래시의 음악을 하는 가수, 뮤지션이 국내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독특하게 잘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이 곡을 제가 올해 숨은 명곡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저도 참 인상 깊게 들은 곡이었고 또 타이거는 옛날에 드렁큰 타이거도 음악이 네. 참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엮으신다고요? 기조를 이어간다. 계승한다. 네네. 네. 어쨌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밍 타이거. 참 좋은 곡이었습니다. 바밍 타이거의 라이언. 네. 자, 이렇게 2023 뮤버즈에서 선정한 올해의 20명곡 바밍 타이거의 라이언 그리고 유다빈 밴드의 항해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실 20명곡은 굳이 한 곡으로 추릴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네. 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곡을 다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올해의 신인으로 선정한 키스 오브 라이프. 저는 제가 이제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 슈가코트라는 노래 나띠의 솔로곡인데 사람들이 이 노래를 가지고 보아 생각이 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어떤 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사실 제가 보아를 오랫동안 좋아하면서 음악을 막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보아 AI로 한 이 커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잘 어울리기도 네. 하고 재밌었는데 그때 그 2000년대 어떤 R&B 댄스를 그쵸. 좋아했던 그런 분들은 이 노래 나띠 씨가 솔로로 부른 슈가코트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골라온 20명곡입니다. 바밍 타이거의 라이언, 유다빈 밴드의 항해 세 곡 들어보시죠. (2023) 뮤브 어워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저희와 함께 한 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부문은 올해의 노래입니다. 민재 씨는 어떤 노래 추천하시겠어요? 재즈로 이제 즉흥적으로 하신다는데. 저부터군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진짜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는 게 진짜 여기서 막 상금 걸려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수건도 편하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 부상도 없는데 편하게 그냥 추천하면 되는데 또 괜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떤 곡으로 할 것인가. 일단은 제가 좀 후보군으로 생각했던 곡들을 쭉 보면은 아이브의 I am, 빈지노의 여행 어게인, 윤석철 세진의 칵테일 파라다이스, 장기하의 해,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 후보가 그렇게 많았어요? 네, 5, 6. 그래미도 8곡 올라가요.
올해의 노래 후보로. 저는 그걸 공감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후보 3곡 이렇게 추리는 것도 진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6곡 가져왔는데 6곡이 다 충분히 네. 걸맞은 곡들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는 곡이 지금 아이브의 I Am과 장기하의 해거든요. 네. 여기서 영경 씨의 후보부터 한번 들어보죠. 즉흥으로 아 진짜 재즈네. 당황스럽네요. 돌립니다. 영경 네. 씨의 올해의 노래 후보. 저는 사실 후보했을 때 딱 한 곡밖에 없었어요. 네네. 사실 딱 강렬한 이런 느낌이 온 게 네. 세븐틴의 손오공입니다. 이 노래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딱 한마디로 하자면 트렌드를 가장 세븐틴의 색이 맞게 가장 개성적으로 보여준 컨셉추얼한 노래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 음악적인 요소나 시각적인 요소가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이 노래 자체,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촘촘해요. 저는 이 노래 딱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지? 이런 감정이 먼저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코러스만 해도 두세 파트, 그러니까 후렴이 두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는데 정작 코러스라는 그 파트에서는 다운이 돼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렇게 신나는 파트로 넘어가고 이 업앤다운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긴장감을 계속 주고 있고 디테일을 또 살펴보자면 이제 최신 트렌드를 가져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트로에 소위 저희 뉴진스를 통해서 저지 클럽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많이 퍼졌죠. 애국가도 지금 저지 클럽으로 만든 판이에요. 저지 클럽 너무 유행돼가지고. 그래서 이 손오공도 저지 클럽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저지 클럽은 아니고 인트로에 몇 초 살짝 저지 클럽 비트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 뒤로 바로 이제 아프로비트라고 하죠. 아프로비트로 넘어가는데 네. 이 저지 클럽은 살짝 맛보기로 들어가고 BPM이 굉장히 빠른 아프로비트가 나왔다가 갑자기 드릴 장르의 하이햇을 좀 변형해서 또 차용을 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둘을 또 합쳐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을 주는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고 가장 좀 제가 강렬하게 저한테 반가웠던 게 뭐냐면 손오공에 사용된 샘플링과 이제 아프로비트가 어떤 부족의 원시의 느낌을 준다는 점인데 여기 코러스에서는 좀 오리엔탈 사운드를 내는 가상악기가 사용이 돼요. 네네. 그리고 그 가사도 살펴보면 좀 기합과 같은 쿵, 뭐 이런 의성어가 묘사가 된단 말이죠. 네네. 이런 게 결국 손오공이라는 어떤 제목에 걸맞게 좀 허상의 고대 동아시아 이미지를 좀 각인시킨다는 거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그 코러스 두세 파트로 나눠진 코러스 그리고 우리가 클라이맥스라고 소위 느껴지는 그 코러스부터 그러니까 처음 1절부터 코러스까지 이 길이가 조금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마다 계속 업앤다운이 있고 계속 비트가 변하고 계속 이런 효과음과 어떤 사운드 소스를 써가면서 결국엔 손오공이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음악적으로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구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손오공에서 모티브를 딴 의상을 멤버들이 다 입고 네네. 무술 같은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이런 동아시아의 옛날 느낌,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권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이런 무대 미술도 굉장히 손오공 테마에 잘 맞는 일관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하나의 컨셉이나 테마를 가진 작품이 앨범 단위로 확장됐다면 사실 더 재밌는 어떤 케이팝 역사에 남을 컨셉추얼한 앨범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조금 있는데 어쨌든 너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재미있었고 아이디어도 독특하고 사실 이렇게 아시아 문화권에서만 소화 가능한 이런 컨셉을 잡고 이걸 한국어로 풀어내는 어떤 스토리텔링 자체가 사실은 이게 진짜 한국을 알리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맨날 뭐 팝 노래 부르면서 한 번만 입는다고 뭔가 케이팝을 알리는 게 아니고 이 세븐틴이 해오는 이런 행보들이 오히려 어떤 한국을 알리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오공을 올해의 노래로 뽑았습니다. 참 재밌는 노래였고 인상적인 곡이었죠. 제가 별 감흥이 없으시네요. 손오공에 대해서. 손오공에 대해서요. 네. 좋은 노래였지만 제게는 올해의 노래를 얘기할 때 그렇게까지 생각나는 곡은 아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서 올해의 노래 뭡니까? 그래서 손오공 물론 좋은 노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막
그걸 즐겨 듣지는 않았고요. 네. 아, 보니까 제가 상반기 결산 때도 장기하에 해를 했네요. 네. 어쩐지 익숙했어. 이거 준비하는데 장기하에 해? 이거 내가 어디서 소개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청년 춤이신가요 혹시? 제가 상반기 결산 때 했군요. 네. 장기하에 해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브의 IM과 지금 마지막까지 고민이 되는데 네. 이런 거예요. 내가 인간 정민재로서 올해 가장 많이 듣고 즐겁게 들은 노래가 뭐냐? 그러면은 아이브의 IM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뭐 애플뮤직 결산 이런 거에서도 제일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쨌든 제가 평론가로서 그리고 뮤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올해의 노래를 추천한다 했을 때는 그래 아이브의 IM도 좋은 곡이지만 장기하의 해를 좀 더 밀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가져왔는데요. 뭐 상반기 결산 때 충분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작년에 그 부럽지가 않아도 참 대단했지만은 네. 역시 장기하 씨는 진짜 장기하 씨의 어떤 장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하의 어떤 진가를 보여준 노래 그 특유의 시니컬한 언어 유희라든가 그러면서도 음악적 재미가 있다는 거. 제가 뮤브를 준비할 때 이 노래를 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뮤브를 이런 음악 팟캐스트 솔직히 이거 뭐 100만 명 듣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할까 말까 진짜 막 해볼까 막 이러고 있는 차에 이런 노래가 나와서 하라고 하니까. 할까 말까 할지 말지 할랑말랑 하는 둥 마는 둥 할 거면 하지 마. 할랑말랑 할 듯 말 듯 할랑말랑 하는 둥 마는 둥 하기보다는 한다 해. 그만하세요. 잖아요. 해잖아요, 결국. 그래서 향하거든요, 이 방송은 결국은. 그래서 저한테는 또 좀 원동력이 된 그런 곡이었고 동시에 좀 현대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막 결정장애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결정장애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현대인은 이런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좀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좀 찌르는 노래이기도 해서 장기하의 어떤 창의성, 음악성, 그리고 동시대성을 다 가져가는 아주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기하의 해로 저는 최종 후보 결정하겠는데요. 네. 어떤 곡을 할지 2023 뮤브 어워즈 올해의 노래 어떤 곡이 주인공이 될까요? 장기하의 해로 가시죠. 짜증나. 올해의 노래 장기하의 해로 할까 말까? 해. 네.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장기하의 해가 결정되는데 저는 의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기하의 해를 듣고 말씀하신 대로 할까 말까 할 때 이 노래 듣고 정말 결정한 게 많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노래는 쉬웠어요. 제가 장기하와 얼굴들 그리고 장기하의 노래를 들었을 때 막 음악적으로 막 감동을 받았다던가 뭔가 계속 듣고 싶은 음악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노래는 정말 뭔가 한국의 그런 사이키델릭의 정수 같으면서도 어렵지가 않고 가사도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우리들에게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가사로 그러니까 굉장히 위트 있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즐겼던 진짜 올해의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동의합니다. 장기하 씨 진짜 멋있지 않아요? 점점. 와 저는 원래도 좀 호감이 있었지만 점점 해가 갈수록 더 멋있는 아티스트 같아요. 올해 청룡영화상에서 공연하는 것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저런 사람이 한국에 저런 아티스트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노래 장기하의 해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부분은 대망의 올해 앨범입니다. 자 영경씨 어떤 앨범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빈지노의 노비츠키 가져왔습니다. 우리 또 사실 빈지노 씨 노비츠키 나오고 했던 그 방송이 대박났어요. 네, 그 장준환 편집장과 한 게스트 에피소드죠. 파워 없이 대박난 거의 유일한 방송이었거든요. 그때 빈지노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때 정말 많이 해서 뭐 그 민재 씨의 장기하의 해처럼 저도 길게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좋은 노래들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재 씨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근데 만족스럽게 들은 플랭스 앨범은 사실 가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좀 잘 만든 앨범이라고 하면 대부분 힙합이나 R&B 쪽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고 뭐 빈지노, 이센스, 미라니, 스카이미녀, 릴러 말즈 최근에 이렇게 곡 단위가 아니라 앨범 단위로 완성도 있는 작품들 중에서 다 힙합 앨범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앨범 단위의 어떤 유기성에 조금 저는 초점을 맞췄고 거기서 이제 빈지노의 노비츠키가 가장 훌륭한 앨범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눈에 띄는 뭐 좋은 노래가 많아서 그 개수가 많아서 좋은 앨범이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어떤 하나의 완성도 있는 그런 작품으로 느껴진다는 게 가장 컸고 물론 개별곡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르적으로 뭐 사운드적으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죠. 그때 얘기했다시피 뭐 캠프, 바보같이, 체인지 등 이런 음악을 되게 그리기 위한 장치들을 되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연출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뭐 아예 기존 빈지노의 음악에서 동떨어진 음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여행 어게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행 어게인은 되게 기분 좋은 팝 멜로디에 심지어 코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빈지노의 히트곡과도 어느 정도 접점이 있는 맞아요. 노래들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록곡들을 살펴보면 질감의 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1시간짜리 앨범이 약간 하나의 플레이리스트처럼 작동을 해서 앨범 단위로 너무 유기성이 높고 앨범 단위로 들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앨범 네.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올해 앨범 빈지노 선정했습니다. 네. 하나의 작품이라는 어떤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죠. 그 네. 앨범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요. 올해 앨범 후보로 일단은 저드의 봄, 그리고 윤지영의 나의 정원에서, 이승윤의 꿈에 거쳐, 정우의 클라우드 쿠쿠랜드 이렇게 4장을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네. 결정한 최종 후보는 정우 씨 앨범입니다. 클라우드 쿠쿠랜드. 11월 9일에 나왔고 제가 이제 그때 우리 11월 9일에 나왔으면 우리가 이날 녹음을 했네요. 네, 녹음하는 급하게. 날에 나와서 바꾸자 뮤직을. 그래서 이제 그때 추천곡을 바꿨었는데 이렇게 최신 앨범을 올해 앨범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에 좀 부담감이 없진 않지만 저는 그럼에도 가치 있는 그렇게도 충분한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우 씨 같은 경우는 원래 포크 계열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그때 얘기한 것처럼 약간 퍼스톤 기타가 나오기도 네. 하고 또 약간 락킹한 구성도 네. 있고 슈게이징 느낌도 있고 어떤 건 팝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 중간에. 왜냐면 그렇잖아요. 통기타 하나로 음악을 하고 네. 막 그런 굉장히 멜로디를 잘 쓰고 가사가 문학적인 사람인데 그런 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악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사이에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이러면 아마 한 4년 만에 나온 앨범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하겠죠. 이 앨범 같은 경우는 구름 씨가 앨범 전반에 프로듀서이자 편곡자 또 연주자로 참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안다영 씨도 2곡을 했고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사운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그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 자체는 정우의 곡이니까 그 정우 씨가 갖고 있는 그런 강점들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게 음악적인 변신을 통해서 새롭게 탈바꿈한 느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들었고 저 앨범 나오고 나서 이 앨범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앨범으로 소개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우의 클라우드 쿠쿠랜드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3 뮤브 어워즈 올해 앨범 그 주인공은요? 2023 뮤버즈 올해 앨범은요 빈지노의 노비츠키입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씨. 제가 좀 더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정우의 쿠크랜드 너무 좋은 앨범이죠 사실. 좋은 앨범이고요. 빈지노 앨범 너무 좋은 앨범인데 글쎄요. 정우 씨의 앨범이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빈지노 앨범 좀 더 전에 나왔고 조금 더 평가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가산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빈지노의 노비츠키 참 오랜만에 낸 앨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감을 뚫고 좋은 작품을 냈다는 거. 그래서 네. 올해 어떤 이름을 분명히 새겼다는 거. 이런 점에서 저는
참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 노래와 앨범에서도 노래 한 곡씩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장기하의 해 민재 씨가 적극적으로 영업했던 할까 말까 즉흥으로 저희가 정했던 장기하의 해 그리고 빈진우의 라디오 듣고 오겠습니다. (2023) 뮤브 어워즈 대망의 마지막 부문은요 올해의 아티스트입니다. 경경 씨부터 후보 소개해 주시죠. 저는 사실 뉴진스랑 실리카겔 둘 중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 전 이제 올해 아티스트에서 지금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죠. 상반기에 정말 디토, 뭐 뉴진스, 에타 뭐 이런 여러 댄스곡들과 이런 그 에타라고 해요? ETA라고 하잖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요. ETA. 에타라고 한다는 게 참 도착 예정 시간. 네, 네네네. ETA. 네. 그러니까 에타 에브리타임. 요즘 대학생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논란에. 네. 어쨌든 그런 노래들을 연속으로 히트시키고 심지어 겟업이라는 그 EP를 냈을 때 전곡이 히트를 했죠. 전곡 타이틀이라는 엄청난 어떤 그런 전략을 가져갔고 모든 곡에 대한 뮤직비디오 내면서 사실상 정말 상반기에 1등 걸그룹이 아니었나. 뭐 아이브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정말 완성도 있는 음악, 그 다음에 어떤 뮤직비디오의 완성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컨셉, 이 모든 게 다 완벽했던 그룹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뉴진스의 어떤 행보가 성공적인 행보가 이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올해 아티스트로 뽑고 싶었고, 실리카겔도 올해 아티스트 타이틀에 걸맞는 밴드죠. 맞아요. 일단 그 팬덤의 규모도 너무 커졌고 그다음에 페스티벌에서도 이제 관객 동원력도 굉장히 훌륭하고 제가 굉장히 실리카겔의 이미지에 대해서 놀랐던 점은 좀 음악을 좀 듣는다. 아니면 음악을 좋아한다. 뭐 인디 밴드를 많이 듣는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이미 났고 평론가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네. 틱톡에서 어린 애들에게서도 이제 실리카겔의 어떤 팬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틱톡을 보다 보면 실리카겔의 음원을 사용한 어떤 뮤직비디오나 그런 예쁜 영상들이 올라왔을 때 댓글이 하나같이 이거 나만 알고 싶은 밴드였는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나만 알고 싶은 밴드인데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실리카겔이 틱톡에까지 퍼지면 안 되는데 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만큼 각별하게 생각하는 팬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음악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음악이고 사실 나이 구분 없이 정말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있고 너무 좋은 노래를 내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무대 장악력까지 보여주고 있으면서 사실상 올해의 밴드, 올해의 그룹이라고 저는 실리카겔을 뽑고도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뽑은 아티스트는 그럼에도 뉴진스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승윤 씨, 그리고 최유리 씨, 그리고 정국 씨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일단 이승윤 씨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정규 2집을 내고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저 이렇게 앨범 내고 1년 내내 활동하는 사람을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앨범을 내기도 했지만 그 앨범을 가지고 전국 투어하고 해외 공연도 가고 뭐 페스티벌도 거의 섭렵하다시피 수많은 페스티벌 다 출연하고 그리고 바이닐 발매해가지고 그 음악 감상회도 하고 지금 연말에도 공연을 해요. 네. 그러니까는 진짜 1년을 꼬박 활동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라이브 콘텐츠들 다 출연했고 뭐 타이니데스크 코리아 비롯해서 네. 그런 걸 볼 때 진짜 귀감이 된다. 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작품도 작품이고 이분의 역량도 역량이지만은 그런 어떤 활동을 쭉 이어오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점에서 참 이승윤 씨 생각이 많이 났고 최유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인디 팝 싱어송라이터죠. 네. 곡도 정말 잘 쓰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근데 이분의 노래들이 점점 입소문 나면서 올해 좀 인디에서 메이저로 가장 성공적으로 올라온 네. 아티스트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뭐 여전히 메인스트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의 어떤 그 길이 있다면은 그 길에 거의 다 올라온 느낌? 인디 뮤지션들이 꼭 그 길을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이분이 하고 있는 음악은 결국 그런 음악이잖아요. 되게 네. 굉장히 대중적인 네. 팝 음악.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나 좋고 표현력도 좋고 그런 점에서 대중이 최유리라는 사람을 꾸준히 발견하면서 이 사람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송도 나오고 예능도 나오고 이런 걸 볼 때 최유리의 어떤 올해 행보 이런 것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올해 아티스트 후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음악 컨텐츠를. 네. 근데 그 민재 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최유리가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맞는 말인 게 이제 인디 뮤지션으로 소비했던 그 과정을 지나서 지금은 실제로 이제 주로 발라드를 많이 듣는 대중들이 실제로 최유리를 이제 인디 팝 가수긴 하지만 발라드 가수로서 조금 정의를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메인스트림의 대중과 인디 팬들을 모두 잡은 아티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우정아 씨가 도망가자 나오기 직전 같은 느낌? 그러니까 도망가자로 완전히 이제 메인스트림을 장악한 아티스트가 네. 됐지만 도망가자 나오기 전까지는 선우정아는 진짜 인디에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이제는 메인스트림의 대중도 그러니까 라디오 청취자들도 선우정아 음악을 막 찾아서 듣는 네.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에 지금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최유리 씨의 지금을 보면. 그래서 진짜 몇 년 안에 최유리의 어떤 메가 히트곡이 네. 나오겠구나. 지금 뭐 이미 숲 이런 노래는 너무나 네. 히트곡인데 그래서 최유리 씨 했고 그리고 마지막 정국 뭐 방탄소년단의 모든 멤버가 올해 다 솔로로 뛰어들었지만 전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고 가장 팝스타의 활동을 보여준 게 정국 씨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본인의 역량도 그렇고 이거를 보여주는 방법도 그렇고 그런 애티튜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1집 앨범 자체 골든 앨범은 그렇게까지 저는 막 웰메이드다 막 기대 이상이다 이렇지는 않았어요. 기대한 게 좀 컸어요. 저는 정국 씨 앨범에.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너무 기대한 거대로 나왔다라는 느낌? 좀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 좀 밋밋하다. 정국이 네. 가지고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끼와 재능을 다 보여주진 못한 네. 것 같다. 안전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앨범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좀 인색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아티스트로서 올해 활동해온 것들을 쭉 보면은 참 진짜 우리가 영미 팝스타들을 네. 보면서 자랐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지금 뭐 이미지가 엉망됐지만 저스틴 팀버레이크 네.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어셔 지금 뭐 두 분 다 정국 씨랑 네. 그 콜라보레이션 싱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정국 씨도 올해 아티스트로 참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후보들이 쟁쟁합니다. 네. 올 한 해 활약이 두드러졌던 아티스트 가운데 뮤브에서 뽑은 올해의 아티스트는 과연 누구일까요? 대망의 주인공은 다음 주 방송에서 직접 뮤브에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약간 다음 주와 이어지는 뒤절 붙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그로 끄는 거죠? 어그로 끄는 겁니다. 네.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이 올해 아티스트 이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어떤 분이 뮤브에 나오실지 그래서 2023 뮤버즈 올해 아티스트 주인공은 누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하세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음 주 이 시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3 뮤브 어워즈 올해가 1회인데요. 뮤브 어워즈가 앞으로 5회, 10회까지 쭉쭉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내년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2주 후에 돌아올 2부에서는 각 장르별 시상을 저희가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이제 다음 주에는 올해 아티스트와의 인터뷰, 다이브 인투 뮤직이 나갈 거고 그 다음 주에는 2부가 되는데 그때 방송에선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경 씨가
네. 처음으로 저 없이 안 돼. 뮤버즈 2부를 진행하는 모습 여러분이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뮤버즈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얼마 전에 좀 우리 방송에 올 한해 어떤 데이터들을 쭉 보는데 구독자 수에 비해서 듣는 사람은 진짜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계신 분들의 숫자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구독자 수의 몇 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의아하다. 구독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한 번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거 너무 안 돼서 안 되겠다. 구독자 이벤트라도 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수건 만들자니까요. 수건 진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초에 한번 이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구독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네. 이 구독과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방송에 소개하는 선곡 플레이리스트와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 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리스트 같은 경우는 스포티파이에서는 그냥 노래 쭉 들으시면 되지만은 유튜브 그 외에 이제 플랫폼들 뭐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오셔서 뮤브 검색하셔서 그 플레이리스트 저희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음악들 쭉 들으면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도 정말 좋은 글들이 네. 계속 오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를 맞이한 2023 뮤브어워즈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프닝 시그널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헨리, 진행의 정민재, 정현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